직필. 영모의 증거인 사초를 감추고 사라진 사관과 그 사초를 찾기 위한 왕의 세력과 신하 세력의 추격을 다룬 사극 스릴러이다. 이 책은 진짜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가장 재미있어서 책을 읽기 시작하자 밤을 새워 다 읽은 소설이다. 1469년 예종 1년 11월 28일 예종이 사망하고 그를 임금으로 세운 8명의 원상들은 차기 왕을 누구로 정할지 논의한다. 세조의 장남인 의경세자가 일찍 사망해 차남인 예종이 왕이 되었으니 의경세자의 장남인 월산군을 왕으로 세워도 순서상으로 문제는 되지 않지만 원상들은 자신들의 꼭두각시가 될 왕으로 한명회의 사위인 의경세자의 차남 자을산군을 임금으로 만들기로 한다. 그리고 빠르게 자을산군은 즉위하여 임금이 된다. 깊은 산속에서 한 남자가 시체처럼 누워서 한 노파의 지극정성 보살핌을 받고 있다. 노파는 몸도 움직일 수 없는 이 남자를 지극정성으로 씻기고 주물르고 입에 밥을 떠넘기며 그를 보살피고 기적처럼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이 사람이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남자는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심지어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자신을 아가라고 부르는 이 노파가 자신의 어머니인 것 같지만 아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조금씩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된 그는 어머니를 도와서 일도 거둘 수 있게 되고 산속에서 둘이서 함께 생활을 하며 지낸다. 그런데 어느 날 지체 높은 양반의 복장을 한 남자가 찾아와 살아나 움직일 수 있게 된 그를 보고 반가워하며 형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닌가? 그를 찾아온 사람의 이름은 이정이라 했다. 그는 자신과 잘 아는 사이라고 하는데 그는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의 기억을 묻지만 순순히 대답해주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에게 이름은 알려주는데 그는 이름이 민수영이란 사람이라고 했다. 그리고 같이 사는 어머니가 사실 진짜 어머니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자신의 진짜 과거를 찾기 위해 마을로 내려가려고 한다. 노파를 졸라서 장에 같이 가자고 한 후 떠나려 했는데 왈자들에게 돈을 빼앗기는 바람에 떠날 수 없게 되어 그날은 노파와 함께 집으로 돌아온다. 그렇지만 그는 반드시 자신의 기억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떠날 것을 결심하고 어머니라 부르던 산속의 노파에게 그간의 감사를 전하고 떠날 것을 알린다. 노파는 그에게 여행에서 입을 옷과 그가 입고 왔던 옷을 주는데 전에 입고 온 옷으로 보이는 그 옷은 피로 얼룩지고 한쪽에 무엇인가가 숨겨져 있었다. 그 숨겨진 부분을 뜯어서 보니 그 속에는 아내라고 하는 여자에게 온 편지였다. 자신에게 아내가 있었음을 알게 되고 그는 더욱 더 자신의 진실을 알고 싶어진다. 떠나기 전에 노파의 죽은 아이의 무덤에 올라가 쌓인 낙엽을 치우고 집으로 돌아오니 자신의 짐이 풀어 헤쳐 있었다. 누가 그랬나 싶어 밖을 보는데 밖에 이정이 와서 왜 그렇게 빨리 마을에 내려왔냐며 따지는데 수영은 자신의 짐을 누군가 풀어 헤쳤다는 말을 하자 이정은 그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인다며 서둘러 마을로 내려간다. 그리고 민수영에게 단도를 한 자루 쥐어준다. 마을로 내려온 수영은 신분을 속이기 위해 이정의 집에 노비로 가장하여 들어가 노비들과 일을 하며 민수영을 아는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려 한다. 그런데 몸을 쓰는 일을 하지 않았던 수영은 매번 일을 잘 하지 못하여 다른 간호들에게 구박을 받는데 춘비라는 여인만이 그에게 먹을 것도 주고 발레도 해주는 등 그에게 따뜻하게 대해주며 그와 친해지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춘비가 수영에게 다가와 민수영이란 사람을 찾는다는 말을 들었다며 그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며 주소를 알려준다. 저녁에 수영이 이정의 집을 탈출할 수 있도록 춘비는 창고에 불을 질러서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고 그 틈을 타서 그녀가 알려준 곳에서 친구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보지만 그는 전혀 기억이 떠오르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가 들려준 단편적인 이야기들로는 수영에게 어머니와 아내가 있었고 중죄를 지어 귀양을 갔다는 것으로 더 이상 자신을 찾지 말라는 것이었다. 친구라는 사람이 알려준 본가의 주소를 찾아 저녁에 가던 중 통행금지를 알리는 종소리가 울리고 그는 본능적으로 한 집안으로 들어간다. 자신이 태어나 결혼할 때까지 살았던 집을 그는 본능적으로 느낀다. 그런데 뒤에서 서방님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뒤를 돌아보니 그녀는 춘비였다. 자신이 약간의 흠모하는 마음을 가졌던 그 춘비가 자신의 아내라는 것이다. 그리고 춘비는 그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준다.
그리고 비녀를 반으로 분리해서 그 안에 숨겨진 종이를 수영에게 전해주는데 그것이 그가 수모를 당하게 된 사초였다고 한다. 그 종이에는 월산대군이 영모를 배한다는 내용의 글이었는데 필체를 보니 자신이 쓴 글이 맞는 듯 했다. 그러고 둘은 함께 이정의 간호들의 수색을 피해 도망가지만 한명회의 수하들에게 붙들려 고문을 받게 된다. 그리고 한명회의 손에 그 종이가 들어간다. 이 종이를 가지고 한명회는 임금과 형인 월산대군의 사이를 갈라놓고 임금의 손과 발을 자르려고 하는데 돼지우리에 갇혀 고문을 당하다 그곳에 관군들이 들이닥쳐 수영과 아내를 끌고 간다. 그리고 그곳에 이정이 찾아와 춘비랑 어떻게 아는 사이냐고 묻는다. 그가 말한 춘비는 원래 행실이 좋지 않은 몸을 파는 여자였는데 얼마 전에 자신의 집에 들어와 일을 해도 남의 물건에 손을 대고 남자들을 유혹하는 등 평판이 좋지 않은 여자라는 것이다. 기억을 잃고 자신에게 다가온 사람들의 말을 믿고 있었는데 옥에 갇힌 그에게 임금이 와 묻는다. 종이에 쓴 글을 직접 쓴 게 맞냐고 수영은 필체가 본인의 필체이므로 자신이 쓴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한다. 그러나 왕은 그 종이의 글은 민수영의 글씨가 아니라고 밝히고 이 가짜 연극에 동원된 춘비를 끌어와 자백을 하게 하자 그녀는 민수영을 모르는 자라고 하면서 실성한 듯 발버둥을 치고 수영은 그녀가 자신의 아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가 약간이나마 알게 된 과거는 모두 거짓인 것일까? 의군부에서 풀려난 수영에게 이정은 춘추관의 실록각에 몰래 들어가 실록을 훔쳐보자는 제안을 한다. 그리고 둘은 그곳에 들어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실록을 살펴본다. 그리고 수영은 자신의 과거를 찾기 위해 귀성군의 유배지로 떠난다. 그곳에는 그는 자신의 진짜 과거를 만날 수 있을 것인가? 기억을 잃은 주인공에게 하나 둘씩 접근하여 거짓 과거를 알려주는 사람들. 그리고 그 거짓이 탄로나고 혼란스러운 주인공의 심정으로 이 책을 읽게 된다. 영화화가 결정된 소설이라 믿고 읽어도 후회 없는 책이라 생각된다.